네, 슈팅스탁 2부 주식 썰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2부 썰전에서는 전문가님과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주 AS와 오늘의 새로운 전략주 준비돼 있습니다. 종목 상담 누구나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다비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에 링크 보내드립니다. 또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고민들 해결해드리고요. 채택될 경우에는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주식 썰전 매주 월요일은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주제가 많습니다. 썰전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시장 3거래일째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의 낙폭이 더 큰데요. 앞으로의 시장 방향 어떻게 될지 이 시점에서 점검 받아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서 출국을 했습니다. 우리 정상의 국빈 방문은 2011년 이후로 12년 만인데요.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친교 시간 양자회담 등을 갖고 한미 동맹을 더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네,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종목 분위기가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이 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제한을 추진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시죠. 마지막 주제입니다. 네, 오늘도 기술적 강의 준비되어 있습니다. 급등주 선취매의 정석, 윗꼬리 패턴을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썰전 주제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나름 주말 지나면 좀 시장의 분위기가 괜찮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요. 똑같이 네네. 오늘 좀 차갑더라고요. 네,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무거웠죠. 네. 저도 사실 오늘 개장하기 전 분위기라던가 아니면 오전장의 흐름들을 좀 보았었을 때는 네. 오늘은 좀 어느 정도는 반등을 좀 해주고 끌어당겨주는 지수가 좀 나와주면 좋겠다라고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우리 지수가 뭐 지난 목요일부터 이제 급락을 시작을 이어가면서 네. 오늘까지도 이제 급락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갔죠. 근데 사실 지금 뭐 글로벌 증시 그다음에 뭐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서는 악재들이 많은 상황이기는 하죠. 뭐 네. 이제 뭐 경기 침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계속 전제 조건으로 좀 깔려 있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항상 명분은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나왔었던 뭐 지난 미증시라던가 아니면은 뭐 지난 금요일에 미증시의 반응들, 거기서 네. 나온 뉴스들 뭐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는 우리 증시가 좀 과하게 좀 영향을 더 많이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실 것 같아요. 많은 네. 투자자분들이. 근데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차트가 우리나라 지수의 이제 코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 지수가 최근에 뭐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2차 전지 종목들이 굉장히 좀 활기차게 올라가주면서 지수 자체가 약간 좀 왜곡된 느낌이 좀 있죠. 지금 상황에 맞지 않게 코스닥은 뭐 3월달, 4월달 아니면 뭐 2월달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랠리를 좀 보여갔었던 그런 모습들이 나와졌습니다. 그러니까 수급 집중이 그쪽으로 되면서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이제 많이 그 2차 전지 쪽에 포진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수를 좀 잘 끌어당겨주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아니면 이제 지난 목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약간 좀 억울한 그런 케이스가 됐죠. 2차 전지 쪽에서 매도가 좀 빠지면서 시작이 됐었던 시장의 조정이 이제 다른 뭐 일반적인 종목들이라든가 뭐 아니면 네. 뭐 그동안에 지수만큼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한테도 같이 좀 압박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 쪽에 다른 종목들은 낙폭이 좀 제법 거칠게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었으나 오히려 이제 견조했어요. 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좀 견조해서 네. 좀 시장 참여자들이 좀 2차 전지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욕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엔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고 관심을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좀 더 요즘에는 그 에코프로에 대한 약간 좀 맹신의 그런 느낌들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움직였었던 그림으로 보아왔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에코프로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좀 더 큰 확신이 들게 하는 그런 시장일 수도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뭐 항상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과열되어 있는 종목과 지금 왜곡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은 항상 끝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 이제 이데일리 방송도 거의 뭐 한 5, 6년 혹은 뭐 7, 8년 정도는 이제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뭐 특이 케이스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주도 섹터라던가 이런 종목들은 항상 뭐 나오긴 했었으나 좀 시장이 예측보다는 더 강력하고 그다음에 수급이 좀 비이상적으로 집중이 됐었던 종목들 그다음에 시장의 분위기와 맞지 않게 좀 약간 좀 근거가 부족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항상 끝이 좀 안 좋았던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여전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에서도 지금 매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보수적인 의견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시장의 특징주들이 좀 뭐 제법 있었어요. 근데 하한가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 차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광이라는 종목도 오늘 하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하림지주, 그다음에 대성홀딩스, 그다음에 다우데이터, 그다음에 서울가스, 뭐 다울투자증권 뭐 이런 종목들이 하한가를 많이 맞았는데 이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좀 조용하게, 그러니까 특징주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량이 많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와 완벽하게 역행하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분위기랑 너무 안 어울리는 그런 우상향 추세들이 나오고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상승 추세가 나오는 명분이 있을까? 이랬던 종목들이 오늘 뭐 하한가를 그냥 다 기록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상승세가 우상향 추세가 거의 뭐 1년 넘게 나왔었던 삼천리라는 종목도 하한가로 뭐 이렇게 좀 흐름의 종지부를 찍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 증시 안에서 오늘 뭐 이제 이쪽 관련해서 뭐 증권사에 대한 뭐 좀 좀 의혹에 대한 뭐 뉴스들도 나오긴 했지만 항상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랑 좀 역행하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명분이 부족한데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은 이런 좀 뒤끝이 좀 좋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좀 어둡게 하고 차갑게 하는 그런 요인들도 어느 정도로는 좀 작용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코스닥도 그렇고 좀 불안한 기운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뭐 지속적으로 좀 무거운 그런 느낌들이 나왔고, 근데 이제 지수가 올라간 속도를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과거에 이제 코스닥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항상 우리 증시는 좀 힘겹게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네. 거기에서 이제 되돌림은 거의 뭐 일주일 사이에 아니면 오늘 같이 뭐 3거래일 사이에 뭐 절반 이상을 되돌리는 이런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부터 제가 지금 코스닥에 어떻게 보면은 좀 주가 왜곡이 좀 우려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뭐 나올 때가 돼서 좀 나온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이제 밀리는 와중에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 아니면 러시아 쪽에 전쟁 관련된 뭐 뉴스들도 이제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그로 인해서 방산주들이라던가 아니면 과거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처음 시작됐었을 때 유행했었던 뭐 사료주들 이런 종목들이 뭐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시장의 반사익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시장이 아직까지는 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현재 오늘 마감된 흐름으로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뭐 바닥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시장이 이렇게 비상적으로 빠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뭐 한 발을 좀 떼어 놓는다라던가 좀 멀리 보면서 뭐 이렇게 좀 조급하게 갈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뭐 시장에서 뭐 대응을 하면서 나는 오늘의 뭐 특징주라던가 관심주라던가 이런 거를 이제 보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뭐 사료주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의 반사익 수혜주가 되고 있으니 시장이 좀 빠지는 거를 보면서 단기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그 정도 선에서만 뭐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뭐 지난주에 제가 제시를 드렸던 종목이라던가 아니면은 AS를 해드렸던 종목도 그렇고 시장이 많이 밀리거나 아니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자기의 순환매 차례가 오고 그다음에 자기에게 이제 재료가 좀 불어주는 그런 흐름 시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또 급등하는 종목들도 시장에서는 뭐 충분히 존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어느 정도는 보수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 바닥 잡기 전까지는 뭐 현금을 좀 같이 좀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면서 이제 대응을 하시되 그 중에서 이제 뭐 특별한 재료라던가 아니면 좋은 위치 아니면은 제가 강조드리는 윗꼬리 패턴으로 인해서 매집이 좀
예측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시장의 조정을 이용을 해서 분할 매수를 좀 들어가는 타이밍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실 오늘 시장에 대한 뭐 흐름은 뭐 계속해서 좀 좋지 않게 나온 상황이고 우리가 뭐 이번 주 시장이 돌리는 모습을 기다리면서 보수적으로 우리가 좀 대응을 하되 그 중에서도 좀 빛이 나는 종목들을 잘 찾아서 저가 매수에 좀 도전을 하자. 이게 제가 시장을 보는 관점이고요. 네. 거기에 대한 솔루션들은 다음 주제라던가 아니면 이제 방송 후반부에 제가 제시드리는 뭐 추천주라던가 여기에서 저의 의견들을 하나하나씩 좀 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장이 무너졌다라고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오늘 또 좋은 방송들 그다음에 좋은 정보들 얻어가시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같이 또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침체, 긴축 우려감 등으로 시장의 하락은 예상된 범위였지만 이런 미증시 금요일장 소포 3대 주식 상승 마감에 비하면 우리 시장의 낙폭은 조금 넘쳤다 말해주셨습니다. 그런 요인으로 그동안 2차 전지 필두로 급하게 오른 코스닥의 지수 왜곡 현상 짚어주셨고요. 다만 2차 전지와 함께 또 오르지 못했던 업종에서 조정 나오면서 오늘도 아쉬운 상황은 연출이 됐습니다. 2차 전지 관련 매매는 보수적 의견 주셨고 아직 지수 전체가 바닥이 확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멀리 관망적인 방법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제로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오늘 국빈 방문을 위해서 출국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좀 좋은 이야기가 들려야 시장의 분위기가 좀 좋아질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증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호재들을 좀 많이 끌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주식 썰전을 하면서 지난주, 지지난주 아니면 뭐 3주 전에도 그렇고 네. 그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앞두고 얘기를 좀 여러 번 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2차 전지라던가 그다음에 반도체, 자동차. 그다음에 네, 맞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얘기들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같이 보시고 그다음에 제 관심주들을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사이에 시세들이 한 번씩은 다 나아줬죠. 네. 뭐 현대공업도 뭐 굉장히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들은 일부는 좀 반영된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뭐 더 긍정적인 그다음에 좀 더 성과가 있는 그런 뉴스들이 좀 필요로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튼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번에 그 상장 기업 중에 그 41개 기업이 경제사절단으로 이제 같이 미국을 방문하는 기업들의 리스트들이 나왔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뭐 대기업들, 뭐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 삼성전자라던가 아니면 현대차그룹, LG롯데하나 아니면 이제 뭐 원전주 쪽에서의 이제 좀 대표적인 두산에너빌리티도 이제 경제사절단으로 이제 방미를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뭐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도 들어가 있는 게 좀 특징적인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중견기업 쪽에서도 이제 리스트들이 나왔는데 그 와중에 뭐 그 아세아텍이라던가 YIK라던가 이런 기업들은 리스트가 발표가 되고 단발적으로 한번 테마성 흐름을 보이고 당일 급등을 하는 모습들도 좀 보여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좀 기대하는 부분들이 좀 발표가 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좀 그 비추가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뭐 첨단 산업 쪽이라던가 지금 뭐 반도체 아니면 뭐 항공 뭐 방산 에너지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과연 또 MOU 체결이라든가 뭐 협력 구축이라든가 이런 성과들이 나올지를 저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5월 달이었죠. 그 당시에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때는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로 이제 그 방한을 해가지고 뭐 여러 일정들을 소화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랑 삼성전자의 뭐 평택 공장을 같이 방문을 했다라던가 아니면 그 당시에는 이제 현대 정의선 회장이 그 이제 뭐 현대차 그룹에서 미국 조지아에다가 공장을 짓는 대규모 그 투자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작년 5월 달에는 미국과의 원전 협력에 대한 얘기들도 이제 나오면서 우리나라 정책 방향에 대한 그 좀 뚜렷한 방향성을 좀 제시를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동차 아니면 뭐 2차 전지, 반도체, 원전 뭐 이쪽 종목들이 좀 수혜를 좀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거기에 대한 이제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일단은 뭐 대북 관련된 얘기들이 이제 먼저 시작으로 해서 이제 뭐 경제 협력이라든가 이쪽에 대해서는 이제 뭐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뭐 아니면 이제 뭐 에너지 관련 이런 내용들이 뭐 그대로 좀 이어질 가능성들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쪽에 대해서는 뭐 인플레 감축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미국의 반도체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요즘에 좀 골머리를 좀
힘들게 좀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좀 포인트가 좀 어떤 부분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 정부가 최근에 요구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영업 기밀 자료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런 그 제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최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뭐 그 숙제를 좀 안고 있다라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우리나라 현기차 모두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이제 제외가 됐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절충안이 나올 것인가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나아지는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대감들이 그렇게 막 크게 반영된 상황은 아니라서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뉴스들이 뭐 합의점이 좀 나오고 어떻게 보면 절충안이 좀 나아진다라고 하면은 그런 내용들은 이제 뭐 자동차라던가 반도체 쪽 이쪽에 호재가 되면서 그쪽 섹터들은 지수를 끌어당겨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아준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낙폭이 좀 컸었던 지수를 다시 좀 반등시켜주는데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러면은 어느 쪽에서 가장 그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냐라고 이제 질문하신다라고 하면은 네. 제가 과거에도 이제 강조를 드렸던 완성차, 뭐 자동차 쪽도 이제 같이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음 주제에서 이제 설명을 할 거지만 친환경 그다음에 에너지 쪽에서의 뭐 협력 관계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한다라고 하면은 오늘 뭐 짜잘한 뉴스들이 좀 더해진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이제 그 캘리포니아 주 쪽에 있는 전기차 시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최대 격전지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 오늘 뉴스가 나온 거에서는 테슬라의 점유율이 16% 정도가 빠졌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직은 뭐 한 자릿수지만 꾸준하게 성장세가 그다음에 점유율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유럽 시장이라던가 북미 시장에서의 실적 개선세는 지속되고 있다는 뉴스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미국 그 경제사절단이 좀 나가면서 뭐 현대차라던가 SK온이 같이 미국의 합작 공장을 만들고 확정을 짓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좀 호재가 나아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 안에 흐름을 좀 보신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조정이 시장 급락가 좀 나왔었다가 현대차라던가 기아차들이 최근에 이제 상승세를 일부는 좀 반납을 했는데 여전히 좋은 자리를 지키고 있고 좋은 수급과 좋은 흐름들을 유지를 하는 그림들이 네. 차트 안에서도 이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기아 같은 경우도 여전히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차랑 기아 이쪽에서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뉴스가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딱 강조드리는 세 종목이 있어요. 현대차랑 기아차의 이제 연결고리를 짓는 부품주 세 개. 하나는 화신, 하나는 현대공업,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SL이라는 기업인데 화신 같은 경우도 좋은 수익률을 보여드렸고 현대공업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윗꼬리 패턴 강의를 통해서 한 3주 연속으로 또 안내를 해드리면서 거의 뭐 공식 종목 같은 네. 좋은 그 수익률들을 보여드렸었는데 그때 이후로 살짝 조정이 나오고 오늘 부품주들도 다시 이제 반응을 하는 모습들이 제법 좀 보여줬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그런 날이었는데 오늘 뭐 현대공업 같은 경우도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장중에 한 11%의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고요. 뭐 화신이라는 종목은 최근에 살짝 누림 구간들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뭐 15,000원을 돌파하려는 이런 시도들과 전 고점에 대한 매물 소화를 다시금 이제 시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죠. 거기에 마찬가지로 SL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바닥 돌파 이후에 좋은 그림들을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도 강조를 드리고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시세들을 좀 보여드렸으나 한번 조정 이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간들이 기술적으로도 좀 보여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절충안이라던가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멘트들이 좀 나와주기를 기다려보고 꼭 그런 멘트들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은 뭐 개별적인 펀더멘털 개선으로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이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같이 익절을 하시고 수익을 내셨던 분들 아니면은 그냥 눈으로 이제 보시고 살 걸 그랬네 하면서 후회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타이밍에서도 뭐 화신, SL, 현대공업 이런 부품주들은 여전히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종목에 잘 등록을 해두시고 다음 주 그다음에 그 다음 주 제가 방송을 다시 한번 나왔었을 때 좋은 결과치를 가지고 또 리뷰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와주기를 저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방매 일정 상장기업 41개 기업, 또 122명의 경제사절단 함께 꾸려졌습니다.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 등에 대해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기대되는 부분으로는 자동차, 또 현대차, 기아 부품 관련주와 친환경 에너지 부분을 꼽아주셨고요. 부품주로는 화신과 현대공업, SL 종목도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친환경이 미래를 보면 볼 수밖에 없는 업종인 것 같은데 좀 네네. 시세는 크게 안 나오고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섹터들이 있죠. 뭐 최근에 원전주를 좀 멀리 보시는 분들도 갈 듯 말 듯 시세가 나올 듯 말 듯 하면서 좀 지체가 되는 부분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태양광 아니면은 뭐 풍력 요전 종목들도 과거에 정책주로 부각이 됐었을 때는 어마어마한 그런 활약들이 네.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만한 금지김이 좀 나오지는 않고 있어서 좀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좀 아쉬워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뭐 연출이 된 건 맞습니다. 근데 네. 지금 시장 자체가 2022년도에도 연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친환경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장기 투자로서 좀 가치 있는 종목들이 시장과 뭐 경제 흐름들이 좀 밀리고 하면서 빛을 못 보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그 중에서도 태양광, 풍력, 오늘 친환경 종목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멀리 보는 장기 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 단기 수익 관점에서도 굉장히 좋은 이치와 또 좋은 모멘텀들을 그다음에 최근에 대장주들의 좋은 움직임들이 제 눈에는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사실 뭐 시장이 좀 밀렸습니다. 아니면 두 번째 주제로 뭐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좀 뭐 두루뭉실한 주제들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그렇고 최근에 보여지고 있는 분위기로 봤었을 때 우리 친환경 종목은 꼭 눈여겨보자 이렇게 이제 좀 포인트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의 큰 틀이라고 한다면은 네. 뭐 미국에서 인플레 감축법을 통해서 상당히 그쪽 친환경 기업들이 수혜를 좀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는 이제 뭐 정책적인 내용들이고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장기적으로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렇고 글로벌적으로 이제 뭐 탈탄소, 저탄소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미국에서는 2050년도까지 탄소 중립을 좀 목표로 한다, 전 세계의 목표로 한다라는 그런 이제 좀 슬로건을 걸고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그다음에 좀 강력한 자금을 통해서 이제 투자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경제 사절단 리스트 안에 하나솔루션 기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뭐 OCI와 더불어서 태양광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뭐 미국에서의 뭐 투자 내용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 뉴스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렇고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슈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노출되어 있는 리포트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 IBK 투자증권 쪽에서는 현재 오늘 종가가 54,600원이에요. 하나솔루션이 이제 목표가를 이제 77,000원까지 이제 상향을 시키면서 이제 적극 매수 의견을 내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리포트 변화들이 최근에는 많이 나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합병 분할 뭐 이런 이슈들도 있었고 이제 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적인 내용 그 흐름들이 약간 좀 일정이 있어서 좀 분발하지 못했었던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바닥에서 분위기들이 상당히 좀 올라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네. 이제 대표적인 대장주 OCI 같은 경우도 요즘에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바닥권에서 돌파가 나온 이후에 그러니까 차트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주요 구간들, 과거에 이제 저항 구간들을 돌파하면서 힘을 실리는 구간들이 나오니까 요즘 시장이 뭐 아래쪽으로 밀리고 그다음에 급락 나오고 이런 거랑 뭐 정반대로 오히려 힘을 더 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단기간의 상승률도 굉장히 좀 강력하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인플레 감축법 얘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쪽이라던가 완성차 쪽에서는 약간 좀 넘어야 될 숙제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솔루션이라던가 OCI 이런 이제 좀 친환경 종목들한테는 좀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더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는 있었는데 주가에 반영된
시기가 좀 오랜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대장주의 수급 개선이라던가 아니면 이번에 뭐 하나솔루션이 그 미국으로 가서 뭐 이제 투자 유치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끌고 있는 이슈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자극제와 모멘텀들이 더해지면서 이런 내용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미국에서 지금 정책적인 이슈들도 같이 더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좀 제한한다라는 뉴스들이 나와가지고 그 반사익 수혜로 이제 태양광 종목들이 또 수혜를 좀 받는 이런 모습들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오늘 요 특징주 테마주 안에서는 신성 ENG라는 종목이 오늘 장중에 15%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특징주로 떠오르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보면은 뭐 최근에 뭐 OCI라던가 아니면 하나솔루션 아니면 테마성 종목으로 뭐 신성 ENG 이런 종목들도 강세가 확실히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CS 베어링이라는 뭐 풍력의 대표적인 종목들도 시장과 역행하면서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CS 베어링, 그 다음에 CS 윈드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돌파 위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시선을 친환경 종목 쪽으로 다시 네. 좀 관심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순환매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순환매가 오늘은 신성 ENG라는 종목으로 이어져서 단기간 안에 급등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그다음에 이제 뭐 대형주가 되어도 좋고요. 그다음에 그 후속 순환매를 가져갈 수 있는 중소형 테마성 종목도 좋고 친환경 쪽의 종목들은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는 관심을 다시 가지시고 그다음에 장기 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단기 스윙으로서도 매력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썰전 주제가 있었지만 뭐 다른 거는 다 생략을 해도 친환경 쪽이 살아나고 있고 그만큼 분위기가 좀 살아나고 있다. 이쪽 관련된 종목들은 집중을 좀 해보자라는 저의 좀 핵심 주제를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종목 소개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강조를 드리고 있는 친환경 쪽에서 좀 상당히 강력한 종목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종목에 대한 내용들까지 같이 좀 공유를 좀 해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일정 친환경 종목을 확실하게 눈여겨보자 말해주셨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장기 모멘텀 그리고 글로벌 추세인 탈탄소, 저탄소 추세 등 짚어드렸고요. 또 최근에는 신재생 테마 대장주의 수급 개선과 하나솔루션 미국 투자 유치 기대감 등을 짚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자극제가 더해지면서 이 신재생 업종에 관심이 이어지고 있고 친환경 테마 분위기 살아나고 있다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오늘도 기술적인 강의 준비해주셨습니다. 네. 네.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네. 제가 강조를 드리는 저 윗꼬리 패턴으로 종목을 좀 찾는 방법과 네. 그다음에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장에서는 이제 여러 네. 가지 테마와 재료 섹터들의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그쵸. 뭐 지난번에는 제가 강조드렸던 뭐 자동차 부품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원전주들도 뭐 반짝하는 흐름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친환경 종목으로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죠. 근데 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런 테마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이제 순환매가 돌기 전에 차트에다 단서를 남겨주는 그런 액션들이 항상 보여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윗꼬리 패턴을 통해서 테마가 급등을 하기 전에 미리 좀 선취할 수 있는 전략들을 좀 잡아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과연 그럼 지금 매수하기 좋은 종목들이 그다음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종목들이 차트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지난주에 제시를 드렸었던 그다음에 강의를 좀 같이 진행을 했었던 윗꼬리 패턴 종목들을 좀 눈여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티플렉스라는 종목입니다. 티플렉스라는 종목은 이제 그 유니온이라던가 유니온 머티 이런 종목들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히토류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강조를 좀 드렸었죠. 그리고 지난 뭐 월요일에서도 그렇고 이 종목을 계속해서 좀 AS를 좀 해드리고 했었는데 바닥에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주요 구간의 돌파라던가 아니면은 바닥에서 보여주고 있었던 이런 윗꼬리 흐름들, 그러니까 돌파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종목들이죠. 바닥이 어느 정도는
과거에는 이제 저점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어느 정도는 바닥이 잡혔다라는 느낌들이 나오는 게 이제 바닥에서 이제 뭐 저점의 구간들이 횡보를 한다라던가 아니면은 최근에는 뭐 횡보 이후에 저점이 올라가는 이런 상승 추이를 바닥에서 보여준다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우리가 이제 바닥 돌파주로 기대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연속적으로 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돌파에 대한 의지, 윗꼬리들이 지속적으로 보여지는 종목은 이 종목은 약간 수상한 움직임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종목을 들어올릴 수 있는 명분이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재료가 확실히 좀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올라가기 전에 선취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제가 강조를 좀 많이 드렸던 흐름이죠.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제시 이후에 뭐 다음 날은 조정이 좀 있었으나 그 훗날에 뭐 다시 한번 뭐 그 위쪽으로 상승 그림들이 나오면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뭐 두 자리 익절까지는 충분히 구간들이 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유니온이라든가 유니온 머티라든가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조금 좀 더 낮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후속주로서도 충분히 또 좋은 액션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뭐 바닥 위치에 있고 윗꼬리 패턴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는 시장 반사익 수혜주들이 순환매를 좀 도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뭐 히토류 쪽이라든가 아니면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그 사료주들이라든가 시장이 빠질 때 그런 잘 가는 테마들이 순환매를 좀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티플렉스 같은 경우도 오늘 시세가 한번 보여지긴 했으나 여전히 바닥에서 보여지고 돌파에 대한 의지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종목 중에 SDN이라는 종목이 있죠. SDN 같은 경우는 오늘 액션이 조금 나왔습니다. 9.95% 정도, 10%가 조금 안 되는 오늘의 상승률이 나왔었는데 이 종목도 최근에 바닥에서 보여줬었던 돌파에 대한 의지가 한 번, 두 번, 그다음에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다음에 연속적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오랜 기간을 준비를 해온 차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뭐 어느 정도 시장 대비해서는 좋은 시세가 나와주긴 했지만 이 정도로 만족할 만한 시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윗꼬리 패턴들도 흐름이 여전히 좀 좋게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같이 매매를 하셔서 수익을 오늘 뭐 내셨으면 좋았겠지만 만약에 오늘 뭐 윗꼬리를 바라보고 다시 내려와서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는 여전히 좋은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코롱 플라스틱은 제가 좀 윗꼬리 패턴으로 강조를 여러 번 드렸었던 종목이고 실제 또 두 자리 수익을 달성을 했었는데 한 번 더 제시를 했다가 이번 주에는 좀 밀렸습니다.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이 종목은 힘을 같이 좀 못 썼던 것 같아요. 거래량이 이렇게 막 터지거나 추세가 완벽하게 무너질 만한 자리까지 조정이 나오진 않은 것 같고요. 시장의 조정 속도에 맞춰서 어느 정도 이제 뭐 그 분위기가 맞춰서 내려온 것 같으니까 혹시나 이 종목을 좀 보셨던 분들은 저는 시간을 투자를 한번 조금 더 기다려보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매물대와 장기 이평선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이 윗꼬리 패턴은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이제 좀 복귀를 했고요. 네. 시장이 이번에 뭐 연속적으로 패대기가 처지고 네. 있는 그런 상황 안에서도 윗꼬리 패턴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또 좋은 수익을 내주는 종목들, 그다음에 두 자리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주는 종목을 저는 이번 주에도 이제 적중을 시켜드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주에는 제가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냐면은 첫 번째는 대명에너지라는 종목의 차트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명에너지라는 종목이 오늘 제가 강조를 드렸었던 뭐 친환경 섹터 쪽에서 이슈를 좀 같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되기도 하죠. 바닥에서 보여줬었던 이런 지속적인 윗꼬리와 그 윗꼬리를 최근에는 조금 더 높은 공간에서 다시 한번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저항선을 돌파한 위치에서 다시금 보여주는 돌파에 대한 의지가 윗꼬리에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친환경 섹터의 순환매, 여기에 대한 이제 명분들도 있기 때문에 차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상당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은 유통 주식수 비중이 좀 작은 종목이라서 한번 재료와 이슈가 나오면은 상승률이 단기간 안에 커지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하셔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재료가 있는 그다음에 차트에 맥점이 나왔을 때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온테크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온테크는 이제 UAM 관련된 종목 중에 이제는 대표 주자가 된 종목 같아요. 아직까지 돌파에 대한 액션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바닥을 지속적으로 횡보하면서 돌파에 대한 의지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UAM에 대한 이슈는 앞으로 뭐 계속 끊길 만한 이슈가 아닌 상황인데 이제 거기에서 뭐 정책적인 조금 더 강한 이슈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좀 더 좀 자극적인 재료들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네. 그런 과정 안에서 돌파에 대한 흐름들을 계속해서 좀 만들어가고 장기 추세 안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맥점이 완벽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돌파에 대한 의지가 주봉상, 월봉상 차트에서 나오고 있는 과정이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아니면 시장 때문에 종목들이 좀 힘을 잘 못 쓰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를 기회 삼아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전략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장기 추세에서 윗꼬리 패턴이 돌파 유지가 나오는 종목들도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일한 관점에서 파세코라는 종목도 최근에 주봉상 그다음에 월봉상, 일봉상 패턴 흐름들이 뭔가 만들어지는 액션들이 나아지는 것 같아요. 파세코는 뭐 봄철에는 미세먼지라던가 아니면 여름철에는 창문형 에어컨 때문에 계절적인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더워지기 전에 좀 준비를 잘 해놨다가 이제 여름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폭염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은 그때는 이제 재료가 소진이 되는 그런 종목인데 그 시즌에 맞춰서 최근에도 주봉상, 일봉상, 월봉상 차트 안에서도 바닥 다지고 돌파에 대한 의지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지수가 연속적으로 많이 빠져서 네. 일봉상 차트에서 만들어지는 맥점 포착 종목들은 많지가 않아서 저는 이제 파세코라든가 네온테크는 이제 주봉이나 월봉상 관점에 서 우리가 좀 여유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좀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관심 있게 보셔서 여러분들 관심 종목과 그다음에 이제 수익 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 자료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윗꼬리 패턴 기술적 강의까지 짚어봤습니다. 강의해주신 다비드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자세한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다비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이후입니다. 오늘 9시부터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뭐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좋은 종목을 잘 골라가지고 그다음에 빠르고 강력한 좋은 수익들을 내는 게 뭐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 좋은 선물들을 항상 선물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아래 자막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AS 해드렸던 종목들, 윗꼬리 패턴으로 설명드렸던 종목들이 한 주가 지나가는 오늘이 또 되는 한 주 사이에서도 또 급등을 해서 또 좋은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잘 매수해놨다가 단기간 안에 뭐 1, 2주 안에 두 자리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는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조정이 나와도 그런 사이에서도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이번 주에도 뭐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순환매를 잘 돌려야 되는 시장이고 장기 투자보다는 지금 눈앞에 매수를 해가지고 1, 2주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다음에 뭐 2, 3% 수익이 아니라 아니면 뭐 짧게 5% 수익이 아니라 적어도 뭐 10%에서 20% 사이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익 종목들은 충분히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충분히 좀 재료주가 순환을 할 수 있는 좋은 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오늘도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냥 뭐 다른 주제는 없고요. 이번에도 수익이 잘 났으니 다음 주에는 이 종목으로 매매하면 수익이 잘 날 것 같다.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방송에 또 따라오셔서 그다음에 같이 참여하셔서 매매하시는 분들께는 저는 또 좋은 수익으로 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에서 좋은 종목 선별을 드린다고 합니다. AS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전문가님의 전략주였던 소니드, 그린케미칼 급등세를 보였죠. 이 다음 후속주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다비드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방송 이후인 9시부터 클릭하시고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죠.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잠시 후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매주 월요일 추천 주신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도 어떤 전략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4월 11일에 매수했던 그린케미칼입니다. 지난주 AS 때 거래량이 없는 조정이기 때문에 12,000원까지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 말씀 주셨고 이후에 화수목 강세가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도 지난 AS를 다 기억을 해주셔서 앵커님께 참 네. 감사한데, 자, 우리 차트 보면서 얘기할게요. 그린케미칼, 그러니까 우리 오늘 종목 AS를 하면서 이 윗꼬리 패턴을 좀 확실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월 11일 날 추천을 해드렸다고 이게 나와 있는데, 4월 11일 날 움직임이 딱 여기였어요. 이 종목을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물론 뭐 친환경적인 재료 이슈도 있었겠지만 바닥에서 보여주는 이런 윗꼬리 패턴이 이 종목의 주포와 그다음에 이 종목을 그 지금 메인 그 매수를 하는 그런 이제 좀 수급의 주체가 티가 나게 매집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윗꼬리 패턴의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닥에서 다져놓고 매물대를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윗꼬리로 두드려요. 계속해서 두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매물을 한번 돌파하고 그 다음에 소화를 약간 위쪽에서 하는 액션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돌파가 임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를 넘기면은 이 위쪽에서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아니면은 지금과 보다 좀 더 센 그런 그 거래량이라던가 아니면 변동성이 나오면서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이날 제시를 드리고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을 때는 항상 제가 선호하는 올라갈 종목을 따라갈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을 내가 최대한 낮게 매수할 수 있는 전략, 즉 음봉 매수를 제시를 드렸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한번 음봉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없고 차트는 깨지지 않았고 방향성과 흐름은 여전히 견고한 모습이죠. 그럼 우리가 얘기를 하는 제가 강조를 드리면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뭐 1차 매수하고 조정이 나왔을 때는 뭐 2차 매수도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이 종목의 방향을 여전히 위쪽으로 봤기 때문에 지난주 AS를 해드렸을 때도 네. 조금 더 들고 있어 봅시다. 이거는 수익률이 2자리 이상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지 구간들이 확실히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면서 추가적으로 돌파가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2자리 수익률이 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드렸던 윗꼬리 패턴들은 이렇게 이제 돌파의 맥점들을 그 맥점이 나오기 전에 이제 돌파 직전에 눌림 구간들을 이용을 하는 이런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같이 매수하셔서 수익을 내셨으면은 일단은 뭐 수익은 축하드리되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 윗꼬리 패턴에 대해서 한 번 더 복기를 해보시고 다음에 이런 패턴들이 나오면은 여러분 스스로도 이제 종목을 매수해가지고 수익 낼 수 있는 전략까지 가져가시면은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린케미칼은 수익률이 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17% 이렇게 나왔는데 네. 저는 앞자리가 20%, 30% 이렇게 바뀔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좀 기대를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액션들이 나오면은 AS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전망 주셨고요. 기대해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4일에 매수해서 소니드인데요. 이 종목도 역시 지난주 AS 때 앞으로 앞자리가 6이나 7로 바뀔 것으로 전망 주셨고 네. 화요일에 바로 22% 급등했고 목요일에 최고가 달성을 했습니다. 소니드도 수익률이 확 좋아졌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지난주 AS를 해드렸을 때는 수익률이 10% 미만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앞자리 수익률이 바뀔 것 같다, 이제 맥점에 좀 다가온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돌파에 대한 의지가 보여주는 윗꼬리 패턴이 연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연속적으로 이어졌고 제가 최초로 말씀을 드렸었던 위치는 여기에서 지난번 이제 언덕을 넘는 이런 구간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돌파가 안 돼서 조정이 나왔으나 거래량이 없었고 그 다음에 추세를 깨지 않는 이런 조정이었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는 조금 더 좋은 종목과 좋은 맥점과 돌파 의지가 보이는 종목을 조금 더 좀 낮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좀 생겼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AS를 할 때도 이 정도는 우리가 좀 더 가져보고 시간 투자를 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맥점들이 돌파가 되면서 시세가 한번 시원하게 터져줬어요. 하루 만에 20% 가까운 19.8
0.86%의 양봉이 나왔고요. 장중에는 뭐 20%, 22%까지 가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수익률을 좀 높여놨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돌파가 17%짜리 또 장중 양봉이 나와주면서 32%짜리 수익률이 좀 보여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수익률은 이미 뭐 달성이 된 것 같고요. 이 종목이 대략 한 6,000원 쪽에서 다시 자리 잡고 위쪽을 좀 돌리는 양봉 추세의 종가가 나오면은 저는 시세가 한 번 더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여부를 한번 눈여겨보시고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종목은 1월 31일에 매수했던 지에논 에너지입니다. 전문가님의 수익률 400% 넘긴 종목인데요. 지난주 네. AS 때 좀 더 이상의 전략이 무의미하다 이야기 주셨거든요. 네, 지에논 네, 에너지 또 맞습니다. 어떤 말씀 주실까요? 사실 뭐 지에논 에너지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랐죠. 이미 뭐 400% 이상의 네. 상승률이 나왔고 그렇죠. 요즘에 이런 종목을 좋아하시고 눈여겨보시는 투자자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오히려 좀 경고의 멘트를 좀 더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 종목이 앞으로 뭐 지금 시장에 좀 미쳐 있기 때문에 뭐 시세를 받고 다시 뭐 500%의 뭐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는 아래쪽으로 뭐 100% 아니면 150% 빠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저의 약간 좀 상징적인 종목으로 좀 네.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AS를 좀 해드리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가 네. 지난주 제시 종목 피코그램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지금 상승률이 많이 나오질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장 빠지면서 조정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제시드렸던 윗꼬리 패턴은 나왔고 오늘 AS 드린 소니드라던가 그린케미칼도 이 정도의 거래량 없는 조정 구간들은 나왔었죠. 그래서 아직 뭐 좀 뭐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좀 더 좋은 수익률과 뭐 2자리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를 하면서 저는 이 종목도 홀딩을 해보실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숨가쁘게 AS 달려봤는데요.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주 새로운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바로 들어볼까요? 네, 사실 뭐 이 네. 종목에 대해서는 설명을 더 드릴 게 없어요. 왜냐면은 앞서서 썰전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을 때 네. 저는 친환경 종목들의 순환매가 상당히 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는 오늘 태양광 관련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 앞서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토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뭐 이 종목을 매매하고 그다음에 이 종목을 좋게 보는 명분은 충분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신성해연지가 오늘 뭐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잖아요. 거기에 대한 후속주가 제 눈에는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같이 매매를 하셔서 수익으로 도전을 하셔도 저는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뭐 하나솔루션 발이라던가 태양광 친환경 쪽에 재료들이 좀 발현이 되면은 이거는 뭐 단기간 안에 급등 테마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를 빨리 좀 해놓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급등 종목에 대한 조건들, 선취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윗꼬리 패턴을 말씀을 많이 드렸죠. 네. 이 종목도 지금 윗꼬리 패턴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봉상 차트에서도 그렇고 주봉상 차트에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윗꼬리 패턴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여기 돌파가 되면은 여기가 맥점이 되는 위치거든요. 근데 돌파에 대한 의지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 돌파가 되면 상당 구간이 넓게 열려 있기 때문에 전 이 종목을 필히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윗꼬리 패턴과 제 무방을 통해서 종목을 받으신 분들은 지난주 소니드로도 대박을 내셨고요. 그다음에 그린케미칼도 뭐 짭짤한 수익을 잘 내고 계시죠. 오늘은 이 종목으로 제가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설명드리고 제시드리고 브리핑 드리도록 할 테니까 같이 또 좋은 매매하셔서 다음 주에 또 좋은 수익으로 이어지기를 저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환경 태양광 관련주 신성 ENG 후속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훈풍이 온다면 단기 급등 테마주로도 될 수 있다고 힌트 들어봤습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답이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